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얼마 전 제가 올인원 VR 헤드셋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인원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근데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여러 액세서리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줘서 올인원이 아니고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올인원이라 칭했습니다. 올라운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ASUS ROG Flow X16 GB601입니다. 편의상 X16이라 칭하겠습니다. Flow 시리즈의 특징은 컨버터블 PC라는 점이 있습니다. 노트북처럼 사용하다가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함께 제공되는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서 여러 생산적 활동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펜을 수납할 공간이 따로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말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각도로 설정해서 컨텐츠들을 보다 가까이서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투인원 PC는 꽤 이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SUS ROG는 여기에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주요 사양을 끌어올리면서 차별을 꾀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녀석은 고사양 컨버터블 PC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대충 맛보기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AMD Ryzen 9 6900HS,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Ti가 탑재됐습니다. 안 놀라셨어요? 컨버터블 PC의 이 정도 사양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알루미늄 합금 바디, 오프 블랙 색상으로 마감된 본체, 상하판에는 사선으로 굵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를 그래비티 웨이브라 부르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카본 소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뽀송한 촉감, 더불어 지문이 쉽게 묻어나지 않도록 제작됐습니다. 지문이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쉽게 닦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ASUS ROG 브랜드 로고는 이번에도 이렇게 모서리에 깔끔하게 적용됐어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또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판 셰시를 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부까지 완전히 꺾여서 들어옵니다. 디스플레이 보호를 떠나서 제품을 접었을 때 꽤나 통일감 있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해요. 제품 무게는 약 2.1kg, 두께는 약 1.94cm. 그러니까 제품이 갖는 특징과 사양을 고려하면 충분히 얇고 가벼운 제품이에요. 제품 크기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기존 15형 노트북이 수납 가능한 가방에도 전혀 무리 없이 들어가요. 어댑터 휴대까지 고려하면 조금 무리는 해야 하죠. 사양이 좋으면 원래 어댑터가 커요. 어쩔 수 없어. 제품 우측면에는 USB 3.2 Gen2 포트 2개가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가 자리했습니다. 일반 SD카드 리더의 부재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 램 포트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이 이쪽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태블릿 모드를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리고 반대쪽이 좀 많이 특별해요. HDMI 2.0B 디스플레이 연결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Gen2 타입C 포트가 2개입니다. 그런데 타입C 하나가 안 보이죠?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이번 ROG Flow 시리즈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ROG XG 모바일 장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독자 규격이에요. 이러면 또 ROG XG 모바일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 거죠. 이해하기 쉽게 외장 GPU입니다. eGPU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ROG XG 모바일은 단지 외장 그래픽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베이스 스테이션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부피를 지녔죠. 휴대성, 확장성 부분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U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AMD 라데온 RX 6850M XT. 3080은 작년에 출시됐을 거예요. ROG 플로우 노트북을 사면 보너스로 증정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별도 구매입니다. 외장 GPU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약간 치우겠습니다. RGB LED 백라이트가 적용된 키보드. 딱히 특이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아머리 크레이트로 백라이트 컬러 설정 가능하고요. 키감 나쁘지 않아요. 쫀득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넓은 글래스 트랙패드가 적용됐고요. 트랙패드 역시 양호합니다. 통일감 있고 저렴한 느낌 없어요. 저렴한 느낌이 대체 어떤 느낌이냐 또 궁금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눌렀을 때 삐그덕거리고 막 바드득 바드득 하는 거. 제가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터치패드 포함해서 팜레스트 쪽
제품 겉면처럼 빗살 무늬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단차를 줘서 입체감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프린팅입니다. 하지만 겉면과 마찬가지로 지문이 그렇게 쉽게 묻어나지 않아요. 좀 매트한 촉감을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IR 카메라가 내장됐습니다. 윈도우 헬로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별도 지문 인식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품 크기가 사양 대비 작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를 절대적으로 꼽습니다. 16대 10 비율, QHD+, ROG, 네뷸라 H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터치 스크린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에이수스가 게이밍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이런 이름을 붙인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뭐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치명적으로 얇은 베젤, 512개의 로컬 디밍 존을 지닌 미니 LED IPS 패널을 사용합니다. 이게 또 설명하면은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양은 DCI P3 100% 컬러 커버리지, 배사 디스플레이 HDR 1000 인증, 돌비 비전을 대응합니다. 색 재현율은 제가 측정할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튼 정확한 색 재현율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관련 측정 장비를 보유한 리뷰어 또는 전문 매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눈에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떠한 작업을 해도 딱히 손색 없는? SDR 기준 500니트, 최대 피크 밝기는 약 1100니트입니다. 직접 측정해도 오차 범위는 크지 않았습니다. HDR 설정 기준 전체의 흰색 배경에서 평균 약 700니트의 밝기를 보여줬고요. 10%의 HDR 영역에서 최대 1100니트의 밝기를 찍어내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제가 다뤘던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 가장 밝은 수치입니다. OLED에서는 좀 경험하기 어려운 수치죠. HDR 게이밍을 고려하는 게이머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인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OLED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게이밍 노트북 디스플레이 대비 명암비는 물론 블랙 표현도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165Hz, 응답 속도는 약 3ms,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응답 속도예요. 약 3ms. 이는 오버드라이브 값입니다. OD. OD를 켰을 때 역잔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끄고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율이 높고 화면 품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OD를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디스플레이에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빛 반사를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데 여기 민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OLED,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논글레어 제품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노트북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밍입니다. OLED는 제품 특성상 버닝이라는 걱정거리가 따라온다면 미니 LED는 블루밍 현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헤일로 이펙트라고 불리는데요. 디밍존 주변으로 빛이 번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버닝처럼 장시간 사용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만나볼 수 있는 약점이에요. 검은색 화면에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근데 다행인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녀석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가 AUO예요. AUO의 AM-LED 기술과 ROG 자체 백라이트 알고리즘으로 이 블루밍을 감쇄시켰다고 합니다.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사실 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도 제가 좀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저희 작업실로 도착했을 때 제품을 구동했을 때 OLED 패널이 적용된 줄 알았어. 좋다는 겁니다.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쿼드 스피커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스마트 앰프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했던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애트모스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합격입니다. 바삭함과 묵직함이 공존해요. 꽉 차 있고 단단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력도 큰 편이고. 그러니까 볼륨을 최대치로 높였을 때 치차름이 심하게 들리거나 거슬리는 노이즈가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밸런스가 좋아요. 덕분에 돌비 애트모스 EQ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맞추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옵션을 건드느냐에 따라서 좀 소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너무 이 내장 스피커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이런 좀 즐거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cm를 넘지 않는 두께, 약 2kg의 무게, 컨버터블 폼팩터. 여기서 만약 시스템 사양이 별 볼 일 없다면 단지 훌륭한 품질의 디스플레이, 스피커, eGPU를 지원하는 그저 부피감 있는 컨버터블 PC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고사양입니다. AMD Ryzen 9 6900HS 모바일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Ti 랩탑 GPU가 내장됐어요. 그리고 듀얼 채널 DDR5 4800 32GB의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NVMe SSD는 Gen4 1TB, 메모리와 SSD 슬롯은 2개씩 준비됐고요. 메모리는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90Wh, 바로 이전 ASUS ROG 게이밍 노트북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일단 전체적인 사양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어지간한 게임은 상위 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간단한 4K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CPU는 이번에도 리퀴드 메탈 서머리 적용됐습니다. 지난 제피러스 M16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9의 온도를 보기 좋게 눌러 담으면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X16의 내부 설계도 그 제피러스와 일부 겹쳐요. 그러니까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겼죠. 하나가 줄었지만 5개의 포괄적 히트파이프, 아크플로우 팬 등이 그렇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 보조 팬 하나가 더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팬이죠. GPU 발열을 잡기 위함이고 ASUS ROG는 이를 프로스트 포스라 명명했습니다. 덤으로 먼지 필터까지 더해졌어요. 팬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팬 소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피러스 M16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일런트 모드에서 약 35dB, 터보 모드, 시네벤치 멀티코어 측정 중 약 65dB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방금 말한 제피러스 M16의 터보 모드 대비 약 5dB 더 조용한 수치입니다. 대신 제피러스 대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측면에 열 배기구 하나가 없어요. 이는 ROG XG 모바일 연결을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컨버터블 PC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에르고 리프트 힌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품 밑면이 보다 밀착되면서 공기순환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요. 장시간 게임을 즐길 때는 텐트 모드로 즐기거나 노트북 받침대를 쓰는 게 확실히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좀 열감이 확실히 좀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ASUS ROG라면 조금 더 완벽했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잘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욕심 가질 수 있죠, 충분히. AMD Ryzen 9 6900HS, 저도 처음 써보는 CPU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기반 고성능 모델인데요. 그런데 TDP 값이 35W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성능을 표방하는 모바일 CPU들이 45W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낮은 레벨의 프로세서죠. 어느 정도의 성능 제한이 따라오지만 그만큼 열 관리와 배터리 효율에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C마크 10입니다. 탑재된 라이젠 CPU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노트북 데이터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측정했던 모바일 CPU 벤치 값들과 한번 붙여봤어요. 이전 세대 5800H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11세대 인텔 코어 i9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정한 비교는 아니에요. 동급은 아니니까. CPU G 경우 싱글 멀티 각각 633, 6388점을 기록했는데요. 역시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은 향상됐으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네벤치 R23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싱글 코어 점수는 꽤나 준수하게 잘 나왔고요. 멀티코어 부분에서는 방금 전 결과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멀티코어 측정 중 최대 온도는 95도, 평균 온도는 73도를 기록했습니다. 열 관리 부분은 양호합니다. 이번 AMD Ryzen 9 6900HS에 대한 제 생각을 요약하면 이전 세대 대비 더 적은 전력으로 성능 향상을 꾀했다. 하지만 최고 성능의 CPU를 갈구하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칭 코어 게이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CPU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Ti 최대 TGP 값이 125W입니다. 부스트 값입니다.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들이 그렇듯 유선 연결 시 최대 성능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 녀석도 먹스 스위치를 탑재했어요.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요약하면 CPU 통합 그래픽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옵티머스 어떻게 끌 수 있나요? 그거예요. 내장 그래픽 죽여놓고 외장 GPU만으로만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율은 크게 늘어나지만 걸려있던 GPU 성능 제한이 풀리죠. 일정 수준 GPU 성능도 향상됩니다. 이 향상폭은 제품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숨겨져 있던 여러 그래픽 옵션들을 유저가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G싱크와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통합 그래픽을 사용할 때는 안 보입니다. 이전 옵티머스 제품들을 사용해 보셨다면 그 답답함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GPU 성능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FHD 해상도 기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값입니다. 또 공정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중간에 있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TGP 값을 지닌 엔비디아 RTX 3080 랩탑입니다. X16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80보다 더 높아요.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물론 단순 제품 가격, 사양만 고려하면 역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품 디자인, 부피 감안해야죠. 제품 성능은 시스템 업데이트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촬영 중에 업데이트가 또 있어. 대부분 신제품들이 이래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 많이 하면. NVMe SSD Gen4 마이크론 3400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순차 읽기 쓰기는 각각 약 6600, 최대 5000MB/s의 속도를 지녔습니다. 저도 간만에 만져보는 마이크론이었는데요. 단순 게임을 즐기는데 이 정도 사양의 SSD 솔직히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만큼 충분히 빠릅니다. 어쨌든 제품 가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넣어주면 좋죠. 땡큐죠. 배터리 수명은 뭐 길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먹스 스위치 켜고 터보 모드, 제 사용 환경에서는 약 3시간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대 밝기입니다. 이렇게나 밝은 화면을 유지하면서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이죠. 오직 외장 GPU로만 썼을 때 궁금하시잖아요. 2시간 쓰면 많이 쓴 겁니다. 진짜 배터리 닿는 속도가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장소에 따라 기분에 따라 때로는 노트북으로 때로는 태블릿으로 능동적으로 폼을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블 PC ASUS ROG Flow X16이었습니다. 단지 형태 변환만으로도 매력적인 기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훌륭한 화면 품질과 단단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 최신 게임도 거침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분명 누군가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빅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텐트 모드는 분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모드는 진짜 태블릿처럼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치고 가벼운 제품인 거지 2kg의 무게는 절대 한 손으로 들고 휘적거릴 만한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70 Ti가 탑재되면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ROG XG 모바일은 플로우 X16의 RTX 3050 Ti, 3060 GPU 등의 모델들과 좀 궁합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ROG XG 모바일, 태블릿, 텐트 모드, 이런 컨버터블 PC 이런 거 나 관심 없다, 난 필요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많아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SUS ROG 노트북 중에서 제피러스가 있죠.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본인에게 이런 제품이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따라하지 말아주실래요? 누워서 할 때 이거 무시 못해. 저 따라하지 마실래요? 한 번도 쓴 적도 없잖아. 나 만나기 전까지. 여보 알고 나서 샀어.
네, 이렇게 게임. 그러니까 리나 씨가 침대에 누워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제품이 있으면 깔끔하잖아. 이렇게 영화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